이혼 서류예요. 영옥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합니다. 이미 제가 사인했으니까 당신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종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이혼 협의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 등기 확인서예요. 어제 집을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종호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내 집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옥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집이요? 제가 은행 다니며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에요. 집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영옥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당신이 김아린한테 보낸 돈 기록, 젊은 여자와 만난 장소들, 복지관 사람들 증언까지 전부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혼인, 재산임의 처분으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종호는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힙니다. 영호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종호가 당황해서 일어나려 하지만 영옥은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이야기요? 6개월 동안 속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영옥의 눈에서는 분노와 결연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넌 그걸 배신으로 갚았지. 이제 대가는 내 몫이야. 영옥이 평생 사용하지 않던 반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반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영옥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랑 함께 모은 재산을 다른 여자한테 퍼주면서도 나한테는 숨겼지. 이제 책임져. 종호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당신이 지금 뭘 하는 거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하지만 영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150만 원씩 김아린에게 송금된 기록들이 거실의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움이에요? 젊고 예쁜 여자한테 매달 용돈 주는 게 도움이에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울 변두리 오래된 빌라 3층,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오는 작은 거실에서 박영옥은 오늘도 어김없이 가계부를 펼쳐놓습니다. 70세가 된 지금도 전 은행원 시절의 습관대로 펜을 들고 꼼꼼히 숫자를 적어내려 갑니다. 전기요금 8만 2천 원, 가스비 4만 5천 원, 마트에서 산 생필품 12만 원. 매일매일 쓰인 돈의 흔적을 빠짐없이 기록하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의식처럼 정성스럽습니다. 아이고, 요즘 물가가 참 많이 올랐네요. 영옥은 혼잣말을 하며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40년 가까이 은행에서 일하며 다져진 꼼꼼함은 퇴직한 지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합니다. 작은 지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습관 덕분에 부부의 노후 생활비는 늘 계획대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거실 한쪽에서는 남편 김종호가 신문을 읽고 있습니다. 73세인 종호는 퇴직 후 택시를 그만두고 나서부터 매일 동네 복지관 바둑 모임에 나가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복지관 가시나요? 영옥이 물으면 종호는 응, 할아버지들이 기다리고 있어라며 가방을 챙깁니다. 규칙적인 생활, 검소한 살림, 평화로운 일상. 부부의 하루는 늘 그렇게 조용히 흘러갑니다. 하지만 최근 며칠 사이 영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미세한 의문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종호는 늘 절약만 하던 사람이야. 나도 그게 좋았는데. 요즘 왜 이렇게 늦게 들어오지? 복지관 바둑 모임은 보통 오후 오시면 끝나는데 요즘 들어 종호가 집에 돌아오는 시간이 7시, 8시로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물어보면 친구들과 차 한잔 했다거나 길이 막혀서라는 대답뿐입니다. 그날 저녁 종호는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고급 한우 포장지가 들려 있습니다. 어머, 이게 뭐예요? 영옥이 놀라며 묻자 종호는 싱긋 웃으며 답합니다. 오늘 승객이 팁을 두둑히 줬어. 오랜만에 좋은 고기 사왔지. 영옥은 기뻐하면서도 순간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택시를 그만둔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승객이라니. 혹시 기억이 헷갈린 건 아닐까 싶어 영옥은 잠시 눈을 좁히며 남편을 바라봅니다. 아, 맞다. 예전에 택시 탈 때 친하게 지내던 손님이 연락해서 만났거든. 그분이 고마워서 용돈을 좀 주셨어. 종호가 다시 설명하자 영옥의 의심은 조금 누그러듭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작은 물음표가 떠다닙니다. 평생 모든 걸 함께 나누며 살아온 부부인데 언제부터인가 남편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영옥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 서로의 모든 것을 안다고 여겨온 관계에서 이런 작은 균열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정말 뭔가 달라진 게 있는 걸까요? 영옥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눈을 감습니다. 내일이면 또 평범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며칠 후 오후 영옥은 우편함을 확인하러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평소처럼 전기요금 고지서나 아파트 관리비 통지서 같은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사이에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이 눈에 띕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울여자고등학교 졸업 50주년 동창회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인쇄되어 있습니다. 어머나, 동창회라니. 영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집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오르며 봉투를 뜯어보니 정성스럽게 꾸며진 초대장과 함께 동창들의 근황을 담은 소식지가 들어 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천천히 읽어보는 영옥의 표정은 점점 밝아집니다. 정화도 참석한다고 했네. 순자도 미영이도. 오랜만에 보게 될 친구들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은행에서 일할 때는 워낙 바빠서 동창회에 참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퇴직 후에도 남편 뒷바라지며 살림에 매여 지내다 보니 친구들과 만날 기회가 많지 않았죠. 이번엔 꼭 가봐야겠어요. 영옥은 혼자 중얼거리며 달력을 펼쳐 동창회 날짜에 동그라미를 그립니다. 2주 후 토요일 오후 2시 시내 유명 호텔에서 열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영옥은 종호에게 동창회 소식을 알립니다. 여보, 제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어요. 2주 후 토요일에 참석할 생각인데 어때요? 종호는 국물을 떠먹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좋지.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서 좋은 시간 보내고 와. 평상시와 다름없는 반응이지만 영옥은 남편이 자세한 질문을 하지 않는 게 조금 의외라고 느낍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느 호텔인지, 몇 명이나 모이는지, 언제 끝나는지 자세히 물어봤을 텐데 말이죠. 그날 밤 10시쯤 영옥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종호의 휴대폰이 갑자기 울립니다. 여보세요? 종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낮게 들립니다. 영옥은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 봅니다. 전화를 받은 종호가 거실에서 베란다 쪽으로 이동하는 발소리가 들립니다. 응, 이번 달도 챙겨 보낼게. 잘 지내지? 베란다 문 너머로 새어나오는 종호의 목소리는 누군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영옥은 설거지를 계속하면서도 집중해서 들어봅니다. 하지만 워낙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는 데다 베란다 문까지 닫혀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할이나 걱정마 같은 단어들이 간간히 들려올 뿐입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전화가 끝나고 종호가 거실로 돌아옵니다. 영옥은 자연스럽게 물어봅니다. 누구한테서 전화 왔어요? 종호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합니다. 아, 복지관에서 알게 된 분이야. 요즘 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가끔 안부를 묻곤 해. 평상시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대답이지만 최근 며칠간 쌓인 작은 의문들 때문에 영옥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복지관 분이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영옥이 더 물어보자 종호는 다소 성가신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왜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니까 가끔 안부나 묻는 거야. 평생 자상하고 다정했던 남편이 이렇게 짜증스럽게 반응하는 건 영옥에게는 낯선 일입니다.
더 이상 묻기가 어려워진 영옥은 그냥 그렇구나 하며 대화를 마무리합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어서도 영옥은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종호의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돕니다. 할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이번 달도 챙겨 보내게라는 말이 특히 신경 쓰입니다. 무엇을 챙겨 보낸다는 걸까요? 그리고 할인이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딸 같은 이름인데 혹시 종호에게 영옥이 모르는 누군가가 있는 걸까요? 설마 그런 일은 아니겠지. 영옥은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 평생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이었던 종호가 그런 일을 할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안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동창회에서 오랜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괜한 의심일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까요? 영옥은 베개를 뒤척이며 천천히 눈을 감습니다. 2주 후 동창회가 어쩐지 단순한 만남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곳에서 뭔가 중요한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영옥의 심장은 미묘하게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동창회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어느 오후 영옥은 집안을 정리하다가 문득 종호의 서류함이 눈에 띕니다. 평소 같았으면 남편의 사적인 공간을 함부로 들여다보지 않았을 텐데 최근 며칠간 쌓인 의문들이 그녀를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종호는 복지관에 나간 상태입니다. 보통 오후 늦게 들어오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잠깐만. 이런 게 맞나? 영옥은 잠시 망설입니다. 하지만 전 은행원으로서 쌓아온 직업적 본능이 발동합니다. 숫자와 서류를 다루는 일에 40년간 몸담았던 경험이 지금 이 순간 그녀의 행동을 이끌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류함을 열어보니 각종 통장과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금 관련 서류, 보험 증서, 그리고 통장들. 영옥이 종호의 주거래 은행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에 띄는 거래 내역이 있습니다. 매달 첫째 주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100만 원짜리 이체 기록입니다. 자동이체 마이너스 기말인 옆에는 생활비라는 메모가 적혀 있습니다. 영옥의 손이 미묘하게 떨립니다. 이 이름, 그날 밤 전화 통화에서 들었던 바로 그 이름입니다. 할인. 누구지? 딸 같은 이름인데 왜 매달 100만 원씩? 영옥의 머릿속은 복잡해집니다. 생활비라고 적혀 있지만 영옥은 남편이 누군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낸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이 이체는 6개월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택시를 그만둔 시점과 비슷한 때입니다. 은행 경력을 살려 영옥은 더 꼼꼼히 거래 내역을 분석해 봅니다. 김아린에게 보내는 100만 원 외에도 종종 소액 인출이 있습니다. 3만 원, 5만 원씩 현금으로 뽑아가는 기록들. 이런 패턴은 누군가와 개인적으로 만날 때 필요한 용돈을 준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옥의 가슴이 조여옵니다. 이럴 수가. 영옥은 통장을 다시 원래 자리에 정리해 놓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전혀 정리되지 않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이런 비밀을 가진 적이 없었던 남편이었는데 언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걸까요? 더 중요한 건 김아린이라는 사람이 종호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싶다는 욕구가 점점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영옥은 평상시보다 조용합니다. 종호가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라고 물어도 그냥 좀 피곤해서라고 대답할 뿐입니다. 사실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질문들이 맴돌고 있습니다. 어떻게 물어봐야 할까? 직접 김아린에 대해 묻는다면 종호는 뭐라고 답할까? 아니면 좀 더 증거를 모아야 할까? 식사 후 종호가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영옥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오래된 카메라를 꺼냅니다. 은행 직원 시절 서류 촬영용으로 사용했던 작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녹음기도 찾아냅니다. 평생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아온 영옥이지만 지금은 마치 탐정이 된 기분입니다. 동창회.
영옥은 달력을 바라보며 중얼거립니다. 일주일 후면 오랜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이 상황을 어떻게 털어놓을까 고민됩니다. 특히 정아는 은행 시절부터 알던 친구라서 이런 일에 대해 조언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너무 섣불리 이야기했다가 괜한 소문이 날 수도 있고 영옥은 가방 속에 카메라와 녹음기를 조심스럽게 넣어둡니다. 동창의 날 호텔에 가면서 시간이 되면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알아볼 계획입니다. 혹시 친구들 중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를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날 밤 영옥은 잠자리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아진 건가? 아니면 정말 뭔가 숨기고 있는 건가? 40년 동안 믿고 살아온 사람에 대한 의심이 이렇게 괴로운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알아버린 사실들을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김아린이라는 이름과 매달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면서 영옥의 일상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습니다. 영옥의 마음은 이미 일상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동창회가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예감이 점점 강해집니다. 동창회 하루 전인 금요일 오후 영옥은 친구 이정아와 미리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아는 영옥과 같은 은행에서 일했던 동기로 퇴직 후에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만남에 반가워하며 안부를 나눕니다. 영옥아, 얼굴이 좀 상기된 것 같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정아가 커피를 마시며 물어봅니다. 사실 영옥의 표정에는 좋은 일보다는 고민이 더 많이 묻어 있지만 쉽게 털어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내일 동창회 때문에 조금 설레서 그런가 봐요. 영옥은 애매하게 대답하며 컵을 돌립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옛 직장 이야기, 자식들 근황, 건강관리 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화가 점점 개인적인 영역으로 들어갈수록 정화의 표정이 묘하게 변합니다. 마치 뭔가 말하고 싶지만 망설이는 것 같은 기색이 역력합니다. 정화 언니 무슨 할 말 있는 것 같은데요? 영옥이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정화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몸을 앞으로 기울입니다. 영옥아, 사실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오늘 따로 만나자고 한 거야. 정화의 목소리가 진지해집니다. 영옥의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자신이 최근에 가지고 있던 의심과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영옥이 조심스럽게 묻자 정화는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나서 입을 엽니다. 너 모르는 얘긴데. 종우 오빠가. 정화가 말을 시작하려다가 다시 망설입니다. 영옥은 답답한 마음에 정화의 손을 잡습니다. 언니, 뭐든 말해주세요. 제가 알아야 할 일이라면 숨기지 마시고요. 정화는 깊은 숨을 쉬고 나서 결심한 듯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남편이 같은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잖아. 그런데 거기서 들은 이야기인데. 정화가 목소리를 더욱 낮춥니다. 종우 오빠가 택시 모임에서 젊은 여자랑 자주 다닌다더라. 나이가 한 4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인데 꽤 예쁘다고 하더라고. 영옥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요? 목소리가 겨우 나옵니다. 최근 며칠간 가지고 있던 의심이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김아린이라는 이름, 매달 100만 원의 송금, 그리고 이제 젊은 여자와 자주 만난다는 소문까지. 영호가 미안해. 이런 말하기가 정말 어려웠어. 하지만 내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정화의 표정도 착잡합니다. 오랜 친구의 남편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을 전해야 하는 상황이 그녀에게도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언니, 그 여자, 이름이 뭔지 아세요? 영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정확한 이름은 할인인가? 하영인가? 하자로 시작하는 예쁜 이름이었어. 그런데 너 왜 그걸 물어봐? 김아린. 바로 그 이름입니다. 영옥의 손이 컵을 잡고 있는 것도 잊을 만큼 떨립니다.
언니, 사실 저도 최근에 이상한 점들을 느꼈어요. 매달 누군가한테 돈을 보내고 있더라고요. 할인이라는 사람한테. 영옥은 자신이 발견한 사실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평화가 한순간에 깨지는 순간을 함께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호가 어떻게 할 거야? 정화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묻습니다. 영옥은 커피가 완전히 식은 줄도 모르고 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영옥의 목소리에 분노와 불안이 뒤섞여 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해온 사람이 자신을 배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일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물어볼까요? 혹시 더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고. 정화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여러 사람한테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말고 확실한 증거를 좀 더 모아보는 게 어떨까? 두 사람은 내일 동창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합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영옥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맑았던 하늘이 언제부터인가 구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의 마음은 무겁기만 합니다. 내일 동창회가 단순한 즐거운 모임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진실을 밝히는 자리가 될 것 같다는 직감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날 밤 영옥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분노와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배신감이 가슴을 짓눌러 옵니다. 종우가 옆에서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납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내일 동창회에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예감에 영옥의 심장은 계속 두근거립니다. 동창회 당일 아침 영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화장을 하고 옷을 골라 입습니다. 거울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오늘은 단순히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아닙니다. 남편의 비밀을 파헤치는 중요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가방 속에는 어제 정화와 약속한 대로 녹음기와 카메라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동창회 가시는 거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세요. 종우가 아무렇지도 않게 인사합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남편의 말이 오늘은 위선적으로 들립니다. 네,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영옥은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하며 집을 나섭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동창들이 모여 있습니다. 50년 만에 보는 얼굴들, 세월의 흔적이 역력하지만 여전히 반가운 사람들입니다. 영우가, 어머, 영옥이 맞네. 친구들의 반가운 인사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영옥의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무겁습니다. 정화가 영옥을 보더니 살짝 눈짓을 합니다. 어제 나눈 대화를 상기시키는 신호입니다. 연애가 시작되고 식사와 함께 옛 추억담이 오가는 동안 영옥은 적당히 대화에 참여하면서도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종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하고 있는데 의외로 기회는 빨리 찾아옵니다. 요즘 남편들 어떠세요? 퇴직하고 나서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지 않아요? 한 친구가 화제를 꺼냅니다. 여러 친구들이 각자의 남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남편은 등산만 다녀요. 우리는 텃밭 가꾸기에 푹 빠져 있어요. 하는 평범한 이야기들이 오갑니다. 그때 정화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요즘 남편들 중에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연회장이 조금 조용해집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정화에게 집중됩니다. 어떤 이상한 행동요? 누군가 묻습니다. 복지관이나 동네에서 젊은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는 할아버지들이 있다더라고요. 심지어 용돈까지 준다는 소문도. 정화의 말에 여러 친구들이 어머나 그런 일이? 하며 수군거립니다. 영옥은 가슴이 쿵쾅거리지만 최대한 태연한 척 귀를 기울입니다. 우리 남편도 요즘 이상해요. 한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매일 복지관 간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다른 곳에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에는 용돈 쓰는 것도 아껴가면서 했는데 요즘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친구들의 이야기가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정아가 갑자기 가방에서 USB를 꺼내 영욱에게 건넵니다. 영욱아, 이거 내 남편 통장 내역이야. 우연히 알게 됐어. 영욱은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합니다. USB를 받아들고 보니 손이 덜덜 떨립니다. 언니, 이게 뭐예요? 영욱의 목소리가 겨우 나옵니다. 은행에서 일하던 후배가 우연히 봤다고 하더라고. 너한테 말해야 하나 고민했는데. 정아도 착잡한 표정입니다. 주변 친구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모여듭니다. 영욱은 USB를 들여다보며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연회장 한쪽에 있는 노트북으로 USB를 열어보니 화면에는 종호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 나타납니다. 매달 김아린에게 송금되는 100만 원은 물론이고 추가로 소액 현금 인출 내역들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최근 3개월간 송금 금액이 15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예요? 영욱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친구들도 충격받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봅니다. USB에는 거래 내역뿐만 아니라 김아린이라는 여성의 신상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1983년생 42세의 여성입니다. 프로필 사진도 있는데 정아가 말한 대로 꽤 예쁜 사람입니다. 영욱아. 친구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영욱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영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지난 며칠간 가지고 있던 의심이 확실한 증거로 변하는 순간 4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연회장의 웃음소리와 대화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순간 영욱의 눈앞이 아득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 자신의 의심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명확한 증거가 눈앞에 있습니다. 김아린 42세 그리고 매달 늘어가는 송금액.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영욱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연회장 저편에서는 다른 동창들이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영욱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습니다. 평생 함께해온 남편이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 그것도 젊은 여자에게 자신들의 노후 자금을 퍼주고 있다는 현실 앞에서 영욱은 말을 잃습니다. 그때 정아가 영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속삭입니다. 영욱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영욱은 USB를 꽉 쥐고 고개를 들어 친구들을 바라봅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에서 어떤 결의 같은 것이 스며나오기 시작합니다. 동창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욱은 현관문을 열기도 전에 이미 눈물이 핑 돌기 시작합니다. 가방 속 USB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담긴 진실이 자신의 40년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다녀왔어? 동창회 어땠어? 종우가 거실에서 반갑게 맞아줍니다. 평상시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남편의 인사가 지금은 가식적으로만 들립니다. 네, 좋았어요. 영욱은 겨우 대답하며 방으로 들어갑니다. 종우는 아내의 이상한 기색을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텔레비전에 집중합니다. 영욱은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습니다. 가방에서 USB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도 영욱은 부엌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보, 저녁 어떻게 하지요? 종우가 방문 너머로 묻습니다. 오늘은 식욕이 없어요. 혼자 드세요. 영욱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르게 냉랭합니다. 종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럼 나가서 간단히 때우고 올게라고 말하며 집을 나갑니다. 종우가 나간 후 영욱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 사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부부 모습, 아이들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들, 은퇴 기념으로 찍은 사진. 40년간 쌓아온 추억들이 한순간에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영욱은 결혼 사진을 벽에서 내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내려다봅니다. 우리가 함께 보낸 40년. 그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을까? 영옥의 내면에서 온갖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집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고생했던 시절, 종호가 택시 운전으로 가게를 책임지던 시절, 함께 웃고 울었던 모든 순간들이 허상이었을까요?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종호의 마음이 변한 걸까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하지만 영옥은 슬픔보다 분노가 더 큽니다. 42세의 젊은 여자에게 매달 150만 원씩 보내면서도 아내에게는 아무 말 없이 지낸 남편이 원망스럽습니다. 자신들의 노후 자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가고 있는 동안 영옥은 여전히 가계부를 쓰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무너져선 안 돼. 영옥은 눈물을 훔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40년간 은행에서 일하며 길러온 현실적 감각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휘둘리기보다는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야 할 때입니다. 영옥은 휴대폰을 들어 오랜 연락처를 찾습니다. 박 과장님, 저 영옥입니다. 영옥은 은행 시절 직속 상관이었던 박 과장에게 전화를 겁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영옥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박 과장의 목소리가 반갑습니다. 과장님, 혹시 시간 있으시면 법적인 문제에 대해 조언을 좀 구하고 싶은데요. 영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박 과장은 은퇴 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금융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이죠. 내일 오후에 사무실로 오시겠어요? 다음 날 오후 영옥은 박 과장을 만나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남편의 비자금 계좌, 젊은 여자에게 보내는 생활비, 그리고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빠져나간 가정 자금들. 박 과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영옥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영옥 씨, 이건 단순한 부부 갈등이 아닙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박 과장이 신중하게 말합니다. 만약 이혼을 고려한다면 남편이 혼인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것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몰래 상당한 금액을 다른 사람에게 송금한 것은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있죠. 영옥은 박 과장의 설명을 들으며 메모를 합니다. 재산 목록 정리, 증거 수집, 법적 절차.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일을 준비해야 한다는 현실이 서글프지만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영옥 씨, 정말 이혼까지 고려하고 계신 건가요? 박 과장이 걱정스럽게 묻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인데 영옥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이혼. 그 단어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배신당한 마음,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과장님, 저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무작정 참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영옥의 목소리에는 의외로 단호함이 묻어 있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고 참을성 있는 아내였지만 이번만큼은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옥은 종호가 복지관에 간 사이 조용히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통장 사본, 거래 내역, USB에 담긴 증거들. 모든 것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영옥은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을 다시 자신의 손에 쥐는 과정입니다. 그날 밤 영옥은 거실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펼쳐놓고 마지막으로 추억을 정리합니다. 좋았던 시절들이 많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을 정리하고 나머지 인생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가 필요합니다. 내일이면 종호와 직접 대화를 나누어야 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영옥은 USB를 꼭 쥐고 결심을 다집니다. 이튿날 늦은 밤 10시 영옥은 거실 테이블에 노트북을 켜놓고 종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 돌아온 종호가 평상시처럼 오늘 하루 어땠어? 라고 묻지만 영옥은 대답 대신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종우가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들어서려는 순간 영옥이 차갑게 말합니다. 거실로 와보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이야기요? 종우는 아무렇지도 않게 소파에 앉습니다. 영옥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 화면을 종우 쪽으로 돌립니다. USB를 삽입하고 파일을 실행하자 화면에는 종호의 상세한 거래 내역이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매달 김아린에게 송금되는 150만 원, 소액 현금 인출들, 그리고 김아린의 프로필 사진까지. 종호의 얼굴이 순간 얼어붙습니다. 평상시 여유롭던 표정이 순식간에 당황한 모습으로 변합니다. 이게 뭡니까? 종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합니다. 영옥은 냉정한 표정으로 화면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게 뭐냐고요? 당신이 저 몰래 젊은 여자한테 보내온 돈 내역이에요. 영옥아, 이건... 종호가 변명을 시작하려 하지만 영옥이 차갑게 끊어버립니다. 이게 뭐예요? 아린. 누구예요? 김아린의 프로필 사진을 크게 확대해서 보여주며 영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집니다. 42세 젊은 여자한테 매달 150만 원씩 6개월 동안이나 보냈더군요. 종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목소리를 떨어뜨립니다. 그냥 힘든 처지라 도와준 거야. 아무 사이도 아니야. 하지만 영옥은 이미 모든 증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도움이요? 42세 예쁜 여자를 6개월 동안 150만 원씩 도와준다고요? 거짓말은 이제 그만하세요. 영옥은 미리 준비한 두꺼운 서류 봉투를 테이블에 탁 내려놓습니다. 봉투가 테이블에 닿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이게 뭡니까? 종호가 당황하며 묻습니다. 영옥은 차근차근 봉투를 열어 서류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혼 서류예요. 영옥의 목소리는 의외로 침착합니다. 이미 제가 사인했으니까 당신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종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봅니다. 공증까지 받은 정식 이혼 협의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집 등기 확인서예요. 어제 집을 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종호의 눈이 커집니다. 뭐라고요? 내 집을?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하지만 영옥은 전혀 동요하지 않습니다. 당신 집이요? 제가 은행 다니며 40년 동안 모은 재산이에요. 집 계약금부터 중도금, 잔금까지 다 제 통장에서 나간 돈이었다는 거 기억 안 나세요? 영옥은 계속해서 서류들을 펼쳐놓습니다. 당신이 김아린한테 보낸 돈 기록, 젊은 여자와 만난 장소들, 복지관 사람들, 증언까지 전부 변호사한테 넘겼어요. 혼인 제사님의 처분으로 법적 조치도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종호는 서류들을 보며 말문이 막힙니다. 영호가 잠깐만 이야기를 해봅시다. 종호가 당황해서 일어나려 하지만 영옥은 단호하게 제지합니다. 이야기요? 6개월 동안 속이면서 무슨 이야기를 더 하자는 거예요? 영옥의 눈에서는 분노와 결연함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넌 그걸 배신으로 갚았지. 이제 대가는 내 몫이야. 영옥이 평생 사용하지 않던 반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남편에게 반말을 한 적이 거의 없었던 영옥이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은 재산을 다른 여자한테 퍼주면서도 나한테는 숨겼지. 이제 책임져. 종우는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표정으로 일어섭니다. 당신이 지금 뭐라는 거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하지만 영옥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으니까 더 용서가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USB의 표시등이 깜빡이며 거래 내역 화면이 계속 떠 있습니다. 150만 원씩 김아린에게 송금된 기록들이 거실의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도움이에요? 젊고 예쁜 여자한테 매달 용돈 주는 게 도움이에요? 영옥은 이혼 서류를 종우 앞에 밀어놓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에요. 내 삶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선언이에요. 영옥의 내면 독백이 목소리로 흘러나옵니다. 40년 동안 당신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겠어요.
종우는 서류를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 전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모습입니다. 도장 찍으세요.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영욱이 도장을 종우 앞에 놓습니다. 찍지 않으면 조정 신청할 거예요. 그럼 더 복잡해져요. 거실은 싸늘한 정적에 휩싸입니다. 40년 결혼 생활의 추억들이 깃든 공간에서 이혼 서류와 거래 내역 화면만이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종우는 도장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서류에 찍습니다. 탁 하는 소리와 함께 40년 결혼 생활이 그렇게 종지부를 찍습니다. 이제 짐 정리해서 나가세요. 일주일 드릴게요. 영욱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습니다. 종우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고 영욱은 홀로 거실에 남아 서류들을 정리합니다. 길고 긴 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뒤 4월의 포근한 봄 햇살이 창가로 스며들어오는 아침입니다. 서울 변두리 빌라 3층. 이제는 영욱 혼자만의 공간이 된 집안에 원두 커피 향이 가득 퍼져 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 때문에 인스턴트 커피만 마셨지만 지금은 좋은 원두를 사서 직접 내려 마시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아, 이 맛이구나. 영욱은 첫 모금을 음미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창가에는 그녀가 새로 들인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베고니아, 제라늄, 그리고 작은 장미까지. 예전에는 화분 키우면 벌레 생긴다며 반대하던 종우가 없으니 마음껏 꽃을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분 옆에는 지난번 동창회 때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습니다. 그날의 충격적인 사건들이 결국 자신을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다는 생각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내 집이야. 영욱의 내면 독백이 조용한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종우와 함께한 40년이 헛된 건 아니지만 그 시간에 묶여 있을 필요도 없지. 거실을 둘러보니 모든 것이 자신의 취향대로 바뀌어 있습니다. 종우가 좋아하던 어두운 색 소파 대신 밝은 베이지색 소파, 무거운 장식품들 대신 간소하고 화사한 소품들. 아침 9시, 영욱은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섭니다. 요즘 그녀에게는 새로운 일상이 생겼습니다. 동창 정아와 함께 동네 복지관에서 재무상담 봉사를 시작한 것입니다. 은퇴 후 쌓인 금융 지식과 경험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는 보람찬 일이었습니다. 복지관에 도착하니 정아가 벌써 와서 상담 자료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영우가 일찍 왔네. 정아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언니도 일찍 오셨네요. 오늘 상담 신청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영욱이 밝은 목소리로 묻습니다. 예전에는 목소리에 늘 피로감이 묻어 있었는데 지금은 활기가 넘칩니다. 첫 번째 상담자는 60대 할머니입니다. 선생님, 우리 남편이 몰래 돈을 어디 쓰는지 모르겠어요. 통장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으며 영욱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 자신도 똑같은 상황이었으니까요. 할머니, 일단 남편분 통장 거래 내역부터 확인해 보세요. 요즘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볼 수 있어요. 영욱이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참지 마시고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거든요. 오후 상담 시간이 끝나고 정아와 함께 복지관 옆 카페에 앉은 영욱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영우가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 얼굴이 환해졌다고 해야 하나? 정아가 감탄하며 말합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 반짝반짝 살아있어. 영욱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맞아요, 언니.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어요. 늦었지만 지금이 딱 좋은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맑고 푸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와 머리카락을 간지럽힙니다. 그런데 영호가 종우는 어떻게 지내고 있대? 정아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영욱은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잘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하고.
아마 김아린이랑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그것도 그 사람 선택이니까요. 예전 같았으면 쓸쓸해했을 텐데 지금은 담담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옥은 여행사에 들릅니다. 주머니 속에는 첫 해외여행 항공권이 들어 있습니다. 하와이 7일 일정, 혼자 떠나는 여행입니다. 할머니, 정말 혼자 가시는 거예요? 여행사 직원이 놀라며 묻습니다. 네, 혼자 가는 게 더 자유로워서 좋을 것 같아요. 하와이에서 뭘 하실 계획이세요? 해변 걷기도 하고, 현지 요리도 배워보고,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보려고요. 한국 교민들 모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옥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합니다. 70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해외여행,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저녁 시간, 집에서 혼자 식사를 준비하며 영옥은 흥얼거립니다. 예전에는 남편 입맛에 맞춰 음식을 만들어야 했지만 지금은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만들면 됩니다. 오늘은 연어 스테이크를 해볼까? 냉장고에서 연어를 꺼내며 영옥은 요리하는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식사를 마치고 베란다에 나가 화분들을 돌보며 영옥은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합니다. 나는 잃은 것이 아니라 나를 되찾았다. 이제 내 시간은 오롯이 내 것. 그리고 난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어. 다음 주면 하와이로 출발합니다.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자신만을 위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들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영옥은 여행 가방을 열어놓고 하나하나 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영옥의 마음은 더욱 평온해집니다. 40년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서 있는 지금, 그녀는 두렵기보다 설렙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달빛이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것 같습니다. 영옥은 침대에 누우며 내일을 생각합니다. 복지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새로운 취미도 시작해보고 그리고 언젠가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을 따라 들어오는 달빛이 새로운 인생의 시작을 환하게 비춥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